알고라님 미국 답답한 비트코인 악재 줄게 호재다오. 촬영 시각은 6월 4일 낮 12시 10분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24년부터 그래프인데요. 일봉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24년 들어서 뭐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ETF 나오면서 뭐 본격적으로 올랐죠. 올라서 계속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뭐냐? 뭐 뭐니 해도 ETF겠죠. ETF 자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ETF에는 총 4,88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지난주 합쳐가지고 4일 동안 1억 7,09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투자 자산 상품 전체로 보자면요. 1억 8,5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순유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일 월요일에는 어땠을까? ETF에 총 1억 51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GBTC에서 유출이 나오지 않는 날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유입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ETF 전체로 보자면 순유입이 나타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ETF가 왜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까라고 보면요. 당연히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기관 자금이 약간 헤지펀드, 뭔가 투자 집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들어오는데 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바로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곳이죠. 근데 연기금 비트보유는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그 1분기 보고서에 나타난 13F에 나타난 연기금의 비트코인 ETF 보유 현황을 보자면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딱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윈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했습니다. 윈스콘신 주 주정부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죠. 일단 투자를 해보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면 포지션을 늘릴 겁니다. 그 늘리는 비중을 아크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별로 5%까지 포트폴리오 할당할 때 최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 연기금의 비트 보유 비중이 비트코인 ETF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기대가 되는데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중국에 상장됐고요. 그리고 호주에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냐?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긍정적인 건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 ETF 상장의 의미는 다른 국가에 퍼지는 것 플러스 이제 비트가 아닌 다른 코인 ETF도 상장이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딱히 호재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가격은 박스권이죠. 21년에 6만 9천 달러 찍었을 때 그때 환호했죠. 시장이.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6만 9천이거든요. 네, 가격은 박스권인데 심리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분석하기에 거시경제 상황만 뒷받침된다면 올 여름 이후에도 크립토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크로만 좋다면 뭐 별일 없이 박스권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가격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매크로를 봐야 될 텐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비트코인 상승의 걸림돌이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려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금리 인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들 기대하고 있죠. 대충 시장에서 9월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미국의 4월 근원 PC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게다가 이번 주에는 유럽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약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게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지표로는요. 금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수 및 실업률 지표입니다. 고용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지 진정이 돼야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겠죠. 좀 매크로 이외에 굳이 호재를 찾자면요. 사실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과거 봤더니요. 미국 대선 시즌에 비트코인은 항상 올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긍정적 정치 환경이 더해졌는데 이게 뭐냐? 코인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긍정적인 친크립토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확실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크립토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가 분석하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아래 임명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서 정책이 달라졌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뭔가 회계 지침 이걸 SEC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의회에서 이걸 무효화해라 라는 법안을 공동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SEC의 지침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거죠. 은행이 고객들이 코인을 맡기면 그 해당하는 코인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채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코인을 많이 맡을수록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측면에서 그에 해당한 자산을 쌓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은행은 코인을 맡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은행은 코인업에서 손을 떼라 라는 거기 때문에 반크립토적인 법안을 SEC가 도입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SEC 편을 들어준 거죠. 당연히 공화당은 바이든을 비판합니다. 암호화폐 입장 바꿀 기회 놓쳤다라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말기를 했고요. 그리고 패트릭 맥칸니 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데 공화당 쪽인데요. 바이든 행보는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를 약화한다. 아니 은행 같은 곳이 이렇게 크립토를 취급을 해서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비판을 한 거죠. 바이든 캠프가 코인 정책을 전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인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백악관 영향 미미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 이더 ETF 승인에 정치권 입김은 미미했고 그냥 SEC가 결정한 거야. SEC 자체의 논리대로. 이렇게 보면 바이든은 결코 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의 변수가 있다면 반대로 악재의 변수가 있을 텐데요. 악재 변수는 당연히 마운트 곡스입니다. 물량으로 보자면 어쨌든 14만 개 정도의 물량이 10월까지 시장에 풀리잖아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14만 개 정도의 물량은 ETF 자금 유입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카이코 역시 마운트 곡스발 비트코인 매도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이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괜찮은데 이 비트코인 캐시는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해당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캐시의 경우에는 마켓 뎁스, 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에도 가격이 훅훅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괜찮은데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걱정해 봐야 돼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회로로 마무리하자면요. 페이스북 부사장 출신이고 솔라나에 초기 투자했던 차마스 팔리아파티아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비트코인이 내년에 50만 달러 간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희망 회로로 브리핑 마치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알고라니 미국 이더리움 가면 알트코인 가요? 네, 촬영 시각은 6월 4일 낮 12시 50분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민트색은 달러 가격이고요.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인데 보시면 여기 요 순간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달라지긴 했어요. 바로 ETF 승인 이후에 레벨업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 기준으로건 달러 기준으로건 어쨌든 가장 큰 호재, 시장을 움직이는 트리거는 ETF 승인이 될 텐데요.
승인이 됐습니다. 19B4가. 그런데 ETF가 실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려면 S1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운용사들이 이더 ETF S1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 이후에 19B4가 승인된 이후에 실제로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약 30억 달러 상당이 빠져나갔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전문가들은 이 고래들이 아마 상승을 기대하면서 ETF 이후 상승을 기대하면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 수요가 비트코인 ETF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ETF 수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이어블럭스 임원 역시요, 비트코인 당일만큼 뭔가 자금 유입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업체래요. 여기는 출시 100일 내에 5조 원 넘는 돈, 39억 달러가 5조 원이 넘거든요. 돈이 유입될 거다라고 봤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건 소수 의견입니다. 실제로 출시돼서 얼마의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더리움 ETF 승인에 따라서 센티멘트가 개선된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딱히 호재는 없는데 이더리움은 일단 투자 심리는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더리움 강세를 예측합니다. 다음 달에 한 5천 달러는 돌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강세가 사실 앞서서 있었던 불장을 보자면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트 시즌 커밍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6월이 통상 알트코인에 유리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 마운트곡스나 DM 해킹, 또 DM도 아까 비트코인이 유출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운트곡스도 뭐 비트코인 캐시가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곡스는 악재에도 알트코인 주도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최근 5년간 지난 2차 불장 때 보자면요, 도미넌스가 거의 뭐 70%에 육박했다가 쭉 낮아져서요 40%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다는 얘기가 바로 알트 시즌이 왔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수준을 보자면요, 23년부터 계속 도미넌스 올라가서 지금 현재도 하락 추세가 됐다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선에 있는 것 같아요, 장기로 보자면. 그래서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보기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6월에 알트코인 시즌이 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